안녕하세요. 시시한 대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뒤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때 같이 해야 되는데 꼭 같이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걸 거부해요, 네, 항상. 그 개성 있게. 각자 알아서 하기. 자, 60페이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먹지 않기 위해서 뒤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알베르 카미. 예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든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나와서 잠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선하다고 강변한다. 그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옳다. 만일 늦게 나온 품꾼에게 품삯을 적게 주면 어떻게 될까? 아이가 아파서 늦었다면 그 품꾼은 아이를 돌보려면 약값까지 더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소한 적게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늦게 나온 사람이 별 이유 없이 늦는다면 같은 임금을 주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임금을 적게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을 사람들이 사정을 다 아니까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다. 사람에겐 명예가 중요하다. 따라서 치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일터에 늦게 나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전체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막는다고 일한 만큼 임금을 준다면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해야 할 것이다. 위급한 이웃이 생겨도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 이웃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다들 돈을 숨겨놓고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서 겉으로 웃으며 지내야 하는 사회는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 사후의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창한 도덕률도 아닌 우리의 실제적 삶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예수의 가르침에 거부감이 들 것이다. 하지만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율법에 따라 사는 우리는 얼마나 삭막해져 버렸는가. 남아도 남에게 주지 못하고 모자라도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은 진정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에 현대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정년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잠깐 놀러왔어 하며 나의 직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심심해서 말해요. 팔자 좋고 그래. 그게 글쎄 혼자 있자니까 엉덩이가 금실거려서 예전 동료의 옆 의자에 앉은 그 뺨은 여이고 머리에 흰 것이 늘었다. 그런 그가 다른 날 싱글벙글 웃으며 나타났다. 일자리를 찾았어. 조그만 가내 공장인데 이것이 현대의 행복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나는 한때의 그 여유였던 얼굴이 그리워서 아직껏 내 마음의 벽에 걸어놓고 있다. 일자리를 얻어 되잘못인 그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뒤에 그가 아닌가 싶어서 진정한 그가 아닌 것만 같아서. 요시노 히로시 1부분. 예수가 얘기한 갈릴리의 농촌 마을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 것이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생 고된 일을 해야 하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일하지 않고 이렇게 쓰니까 좋네요.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놀이죠. 예, 놀이하고 있죠. 네. 이 포도원 그 품삯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면 흔히 이제 설교하는데 이런 식의 설교 해설을 하는 데는 잘 이 설명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되게 예, 네. 선생님만의 그 새로운 해석이셨는데 저도 이제 저는 카톨릭이거든요.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읽어보기만 했지. 그런데 이 안에 이런 그 각자 함께 사정을 살피고 그 나누는 공동체적인 뭐 어떻게 보면 그 공동의 선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셨다는 걸 이거 지금 읽으면서 우리 이거 지금 이거 연습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확 그 새롭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가 얘기한 갈릴리의 농촌 마을이라는 말은 작은 농촌 마을, 작은 공동체. 거기서 이제 너 알고 내 알고 다 아는데 늦게 왔다고? 너는 못 받아. 이건 현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왜냐 우리는 작은 공동체가 아니니까 우리는 오히려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돈을 같이 줘? 말이 안 되지. 지금의 그런 현대 사회의 이런 이 대규모 집단에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작은 공동체 마을에서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게 다 아니까. 그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만약에 거짓말을 치면 너는 굉장히 창피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넌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 서로 사정을 보고 이런 게 나는 너무 참 그러니까 그 다 아니까가 좋은 것 여기서 같아요. 너무 네. 중요한 네. 거잖아.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다 아니까. 우리 서로 잘 알아. 알면 함부로 못 하거든요. 맞아요. 사정을 제가 알면.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이 이제 채소를 길러서 장날 파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장날을 이제 타고 올 때 그 장날 타고 오기 전에 약을 치잖아요. 그때 네. 엄마 아버지 항상 비를 이렇게 생각해요. 비 오기 전에 약을 치고 이제 쉽게 내려가게 해서 장에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한번 맞춰가지고 예.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냥 가져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항상 하늘을 보면서 막 그래 언제 비 오나 막 그런 모습 보면서 아니까.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예요. 그 장에서 이렇게 자판에 하셨거든요. 팔면 이제 아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때 농약 묻은 걸 팔아요. 못 팔아. 못 팔아요. 그래서 나도 안 먹는데. 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알면 함부로 맞아요. 못 하고. 안다는 게. 우리 모르면 함부로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알면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치킨집도 그래야 된다 봐요. 치킨 옆에 삭을 잡아야 된다 봐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잡을 때 저는 그만 잡는 거 보면서 못 먹지 않냐. 그렇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의뢰도 할 수 있다 봐요. 내가 닭을 잡아 먹지만 내가 그죠? 경건하게 먹고 저는 그런 게 시골에 가면 그런 데 있거든. 막 소리 나고 먹는 데 있어요. 네, 지금도 해요. 막 무슨 산장 같은 그렇죠. 데서 산에 그렇게 하잖아요.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거기서 경건하게 먹고 그래야만 된다 봐요. 그래서 아니, 안 보는 데서 먹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보는 데 살 수 있는 거죠. 옛날 아주 예. 오래 전에는 그렇게 했죠. 예, 옛날 닭 바로 잡을 때 닭 다 잡아 같이. 먹거든요. 그 잡을 때 막 무자비하게 잡는 게 아니라 막 그저 조심스레 잡고 네. 그리고 먹을 때도 그저 경건함을 잃지 않죠. 그런 게 중요하다 봐요. 우리 아는 사람이 꽤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된 분인데 서리를 했다는 거야. 어려서 막내로 자라가지고 막 서리하고 막 다 뒤집고 다녔대. 근데 이상하게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감쪽 같은 줄 알았대. 알고 봤더니 이제 아버지랑 뒤에서 우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헤맸네. 그럼 그런가 하고 그런 아니까 모르면 도둑놈이 뭐 이럴 텐데. 그 선생님 아까 그 말씀 중에 다 예. 그거를 보는 데서 잡고 그거를 경건하게 먹는 행위가 소중한 거지. 중요하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과 죽음을 분리시켰잖아 그것도요. 그렇죠. 실제로 예. 그 시골에서 닭들을 기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동네에서도 닭 길러서 잡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닭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닭을 키우기는 하는데 못 잡아서. 지금은 그래서 네. 그렇죠. 그거를 그 옛날에는 또 읍내 가면 잡아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읍내를 트렁크 뒤에 태우고 가서 잡아달라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없어져 버렸대요. 또 다른 읍내로 갔는데, 근데 결국은 갔다가 오니까 그 닭이 질식사로 그냥 해서 잡아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굳이 그렇게까지 절해야 되나 싶은 예. 생각이 저는 그래서 들었거든요. 원시인들 보면은
원시인 사회는 이렇게 동물을 잡기 전에 허락을 받고 잡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아, 그 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해서 그 사슴을 잡려면 사슴의 신한테 허락을 받아요. 아, 오늘 그 150마리를 잡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 허락을 받으면 이제 잡으러 가요. 딱 150만 잡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꼭 허락 받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잡기 전에 기도를 하고, 내가 당신에게 그 고기는 먹지만 다시 육신을 얻어서 가라고 이렇게 껍질 같은 거 걸어놓거든요. 그래서 연어를 잡아 먹어도 그 연어 고기는 먹고 뼈는 이제 물에 흘려보내서 기도를 하죠. 다시 살을 얻으라고. 저는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네. 생명을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수밖에 없지만 경건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함을 유지하면 어쩌면 탐욕을 부리지 않고 먹는 거죠. 먹을 만큼만. 경건하게. 예. 먹는 그리고 이제 거. 우리가 죽으면 이제 티베트처럼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죽으면 시체를 이렇게 해서 독수리가 먹게 하고. 이제 그런 게 도시에서는 힘들지만은 그런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봐요. 나 혼자 욕심 부리고 그냥 내 배만 채우기 예. 위해서. 그렇게 그런 사회가 되면 이제 채식주의 영예가 되는 거죠. 영예는 아예 그냥 급하고 나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예가 그때 그죠? 고기를 먹는 걸 함께 하면서 경건하게 먹는 법을 했다면 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아예 거부를 예, 아예 한 거부하는 거죠. 거죠. 풍력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영애는 거기서 본인이 경건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라서 몰라도 인 문화가 거죠. 그렇죠. 개 잡을 네. 때도 경건한 게 아니라 막 끌고 다니가지고 막 네, 잔인하게. 얼마나 잔인해요. 그걸 네. 보고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저는 이렇게 동물들을 해치고 살면은 그게 반드시 이제 해가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물이 막 추우갈 때 그 나쁜 에너지를 뿜을 거 아니에요. 뿜으면서 그 기운이 다 오겠죠, 우리 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막 탐욕 부리고 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힘든 이유가 크게 있다고 봐요. 힘들죠. 탐욕을 부린다고 그게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탐욕이 너무나 이기적인 그 생각에서 오는 탐욕인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아주 무섭죠. 그렇죠. 그런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일한 만큼 돈 받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일한 만큼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돈 만큼 사모도 돼. 이렇게 되거든요. 모종의 교환 가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가치를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과 노력이 하나가 된다 봐요. 전 제 나름대로 해냈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제 길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인문학 강의하는 거하고 글 쓰기가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선생님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생각을 이러지 못했죠. 처음 그냥, 선생할 때는, 선생을 그만둘 때는 그냥 길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탁진해봤어요. 시민단체도 하고, 지역신문사도 일해보고, 정치하는 사람들 쪽 가서 길거리 보고 막 해봤어요. 해보다가 찾아냈어요. 찾고 나니까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강의 가도 놀이죠. 안 하면 더 힘들죠. 하면 신나게 뜨면 또 돈 더 주니까 핫소리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이 하나 되는 걸 전 처음에서 전체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는 방법이 있다 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 봐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놀이가 아니니까 고된 노동이니까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죠. 대가 받으면 그건 또 어때요? 그거 가지고 내가 막 고객은 왕이다. 그래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모든 비극이 나온다 봐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놀아라. 그게 너를 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아직 살아온 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부족하고 그 얘기를 해도 또 다른 교육을 성실한 교육만 받아왔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게 불안하죠.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사회에서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좀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애들을 시골에서 기르고 그게 이제 학원도 안 보내고 애들만 내버려 뒀거든요. 내버려 두면 전 길을 찾는다 봐요. 애들이 열심히. 그래서 저는 큰 아이는 자기 하고 싶은 그림을 하고 작은 아이는 이제 노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회사 다니면서 잘 다녀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부족한 게 인문학 같아서 우리 작은 아이하고 인문학 모임을 만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놀이와 노동의 하늘과 함께 찾아가는 거 100%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는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봐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은 지금도 2030 애들 이렇게 강의하면서 수를 많이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오면은 걔들한테 서로 나중에 평생 친구가 되는, 우리 보면 대학 동창하고 지내잖아요. 여기 하나의 동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2030 애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서로 잘 맞으면 결혼도 하고죠. 또 이렇게 결혼 안 하더라도 친구가 되어서 여기는 이제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전 일과 노동을 찾는 길이 많이 보인가 봐요. 혼자 찾으면 힘들지만은 함께 찾으면 그죠. 그래서 찾아질 것 같아요. 잘 찾으면. 당장은 안 되지만 그죠. 제가 찾아본 결과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어쨌든 요즘 아이들이 아니라 어쨌든 젊은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뭐 이성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아닌 애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세상은 흐름이라는 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아이들 그대로 둘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인문학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지만 사실 영혼도 있고 감정적인 동물이야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가 뭐 힘들 때 그래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를 나중에 깨우치게 하는 기회만 준다면 그걸로도 나는 일단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했다고 보고 네. 거기에 또 앞서간 방법이 선생님 말씀대로 20, 30대들이 모여서 또 그런 걸 계속 공부해 나간다면 그거 참 금상첨화인 것 같고 그런 걸 만나서 저도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학교 공부하면서 우리 작은 아이한테 입문하자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그렇죠. 한 6개월 만에 하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이번에 이제 애를 만나서 되겠죠. 지금아, 이문 함께해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함께 하면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 함께 찾을 수 있죠. 전 어쨌거나 함께 하는 거를 찾다 보면 그죠. 이게 크질 않지만은 길이 보인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30대 중반에 선생님 강의를 들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때 6살이었어요. 큰 아이가.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좀 청소년이 된 후에는 그 강의안이 있었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오시는데 그냥 이런 막 이론만이 아니라 그때도 시를 많이 이렇게 같이 가져오셨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좋은 시를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시를 항상 읽어줬었거든요. 아이한테 읽어주고 그날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아이랑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청년을 위한 인문학 처음에 또 여셨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거기를 제가 한 번 얘기했는데 딱 가더라고요. 딸아이가? 아니, 아들이. 아들아이가? 네. 아들이 가서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계속 이제 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깨어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작은 아이는 MZ세대예요. 그 아이한테 이 방법을 또 써봤어요. 안 되겠네. 그 애에게는 안 먹혀. 딸아이인데. 네. 딸아이인데 그냥 그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가 하는 이유는 애들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방과후 교사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큰아이 한 반, 작은 아이 2년 동안 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애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러니까 어떤 씨라도 거기다가 뿌려놓으면 그렇죠. 그 아이가 지가 키우고 이제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계속 눈을 두들겨 봐야 되나. 두들겨야죠. 두들겨서 그럼요. 우리 2030에 이제 데리고 와야죠. 그럼요. 그거도 지금 벌써 얘기를 해놨는데, 하고. 조바심 내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우리 아이도 6개월 만에 오더라고요. 기다려서. 그래서 함께 하게 되면, 그죠. 걔들 고민을 듣게 되고, 저도 많이 배우면서, 그죠. 길을 찾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청년들, 함께 했던 청년들이, 그게 굉장히 힘이 됐대요. 와. 그러니까 길게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 더 모여야 되겠다, 그거는. 그런데 와. 지금 이제 이미 30대 후반이 됐잖아요. 그 애들이. 와야 돼. 네. 아이도 있을 거고. 이제 그렇죠. 또 자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결혼들을 와야지. 했으니까. 지금이야 올 때. 우리 그 글쓰기 모임에 투표 오는 분 이경수 씨잖아요. 그분도 그랬대요.
우리 공부하는 강의 자료 만들면 집안에 냉장고에 붙여놨대요. 네. 애 항상 보게. 일부러. 그 아이하고 지금 대화가 익숙하대요. 이 문학 힘이 크죠. 맞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그래서 잘 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인문학적으로 같이 예. 나누거든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게 그 힘이었어요. 네. 자랑질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자식하고 친하다는 건 부자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소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 뭐 일이라는 시를 넣었죠. 요시노 히로시의 일하는 일이라는 시를 넣었잖아요. 여기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정년을 그만두고도 더 일을 하잖아요. 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 격언에 찍혀가지고 계속 일하나 봐요. 그런 의미인가요? 제 동창들도 이렇게 보면 다 일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하려는 이유가 뭔가면 이게 나처럼 몸이 뭐 굶주려서 못 견디는 예, 거죠.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그 문화 조직에 맞아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 돈이 없어야 돈이 있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창조적인 할 수 있게 그죠. 그런 걸 자꾸 만들어서 무댕이처럼 이렇게 놀아야 무댕이. 되는. 이게 혹시 의미 유대인이 완전히 그 재밌는 좋은 모델이죠. 네? 근데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딱 뭐 직장을 다니면 거기밖에는 모르고 살아가지고 딱 퇴직을 그렇죠. 하고 나면 무엇을 할지를 그러니까 모르고 너무 그러니까 공허해. 낙타가 너무 배진 거예요. 이제 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낙타로 계속 사는 낙타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낙타가 사자가 되려면 늘 이걸 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인간이 사자가 되지. 그냥 거기 루틴에 빠지면 벗어나지 참 못하죠. 슬퍼요. 저도 친척 모임을 이렇게 가보면은 저보다 나이 더 많은 분들이 일을 일하고 경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근데 안 본인들은 그거를 안 굉장히 하면 못 겠는데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나도 지금 일 안 나도 하는데. 뭔가 하고 네. 있다는.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나 그죠? 음, 이게 이제 참. 일하는 게 삶의 의미야. 노동이. 그렇죠. 근데 이제 하고 그런 경제적인 분들이- 뭔가를 그런 분들이 창출해내야 왜냐면 돼. 좋은 모델을 못 봐서 그렇거든요. 오늘도 이제 오다가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말소리가 막 크게 되더라고요. 대학 교수 했던 사람이 지금 경비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 그 대기업에 있던 임원했던 사람이 택배 분류하는 일을 한다고 막 누가 큰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거를 어떤 의미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유대인처럼 이렇게 뭔가 창조적인 거 그런 걸 해야 되죠. 근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도 보람이 있지만은 그 창조적 일로 택하지 않았다면은 창조를 또 다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는 사회적으로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런 네. 일도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래 이제 의미를 한 거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낮은 대로 임하긴 했는데 네. 그 의미가 다른 낮은 그렇죠. 대로 그래, 임한 그렇죠. 경우.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뭐 대학 교수도 없고 뭐 택배하면 낫나 그런 말이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데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같은 거죠 그냥 처음부터 아까 말씀대로 시인이 우리 앞편에처럼 그 질펀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분들이 저는 시인이죠. 저런 것들에 들었거든요. 아파트 안에 택배가 들어오면 아파트 안에 있는 분들이 다시 분류하는 거. 네. 제가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 하시는 분도 택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갖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이런 직업도 그렇지. 하나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에 했으니까 지식도 있어서 이걸 나누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은 이제는 앞으로는 일을 하나 만들더라도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통해서 사람이 만나는 창조 그렇죠. 그런 얘기하는 인간이 거죠. 많은 유대 뭐 이런 맞아요. 거를 고려해야 돼요. 맞아 이제 그런 아이디어식이 돼요. 맞아요. 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도 먹어도 된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먹을 수 있다. 뭐 네, 네. 그렇죠. 놀아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죠. 아니 그렇죠. 저 산에 가면 동물들이 일 안 하면 다 먹는데 그죠. 또 그럼 영혼 요즘에- 없는 노동은 아니, 요즘에- 삶을 아니 질식시킨다. 요즘에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라고 우리 어머니는 30몇만 원을 받으셔 노인수당을. 네? 얼마예요 지금? 5만 원인가 받으셔. 그럼 제가 한 달에 5만 원씩 삥땅을 또 띄워. 아 거기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저길 가시거든. 그 문화원을 가시거든. 그럼 제가 모셔도 어머니 한번 갈 때 5천 원, 올 때 5천 원 차비. 만원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땡겨. 그 어머니가 참이다. 어머니 당당하지? 좋다. 우리 그래서 한다. 네. 자, 이 아름다운 또 참 일하는 자 먹지도 마라가 아니라 이제 일하는 자도 일하지 않는 자도
먹을 수 있는 사회, 바로 기본소득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자유로운 삶, 좀 더 개인이 자유로운 삶. 그래야 우리가 노동도 영혼이 있는 노동. 그렇죠. 음, 정말 선택적이고 그런 노동을 할 수 있게. 돈 버는 것 자체가 아니라 질식시키지 않은 삶, 노동. 그 노동.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살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킵니다. 오늘 60페이지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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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